아, 우리 덕현이가 복귀했습니다. 진짜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. 챔스 기간이었기 때문에. 또. 아, 제가 당신이 얼른 돌아오길 바랬다고 또 이제 제가 아프냐고 물어보고 제가 또 말했잖아요. 뭐요? 제가 문 앞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. 내가 가져다 놓겠다. 네. 다 이렇게 다 챙겨주고 당신이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다렸는데요, 제가. 근데 제가 한번 말할까 했거든요. 뭐죠? 뭐 좀 갖다 달라고. 말하지. 근데 이제 그거 제가 이제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주면 방송에서 한 일주일 동안 그거 얘기만 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갖다 안 했습니다. 그런 미담썰은 제가 풀지 않아요. 그래요? 예. 굳이 미담썰은 풀진 않습니다. 미담썰은 이제 덕현이가 복귀해가지고 수빈이 형이 가져다 줬어요. 이게 더 아름답잖아요. 뭐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. 잘 못 느끼겠고 제가 이제 어제 그 멤버십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. 뭐 올라갔죠? 술방. 너구나. 네, 예. 너구나가 이제 어제 올라왔는데 제 지인이 또 이제 나와가지고 덕현이 학교 다닐 때 인기 있었던 거 막 그 팩트 위주로 막 연애설 같은 거 쫙 풀던데. 아주 걔 쌍욕극지거리를 하시던데 보니까. 제가요? 네, 뭐라 그랬죠? 당신이랑 추면이랑 제가 그 너구나를 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사회생활을 존나 잘합니다. 왜지? 그 진짜 저 주원이 형 하는 줄 알았어요. 그 영상 보면서. 아유 형님 그래도 형님이 예? 그래도 형님이시죠. 그래도 형님이 또 없으면 안 돌아가죠. 그렇게 해서 자리 잡았어 나도. 내 사는 방식이야.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이제 조만간 박종현에 의해서 내쳐줄 수도 있다.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난 종현이 형한테도 잘하잖아. 근데 이제 저랑 그 덕현이 동생이랑 주원이 형이랑 막 이제 덕현이 연애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막 덕현이를 저희가 공격을 했거든요. 근데 사실 덕현이가 멤버십 영상을 안 보는 줄 알았거든요. 보죠. 저도 멤버십 가입한 지가 이제 한 4개월 됐을걸요. 4개월이요? 네. 입사한 지 얼마 됐죠? 3년 차 됐죠. 2020년 2월인가 입사했으니까. 나 멤버십이 내가 한 8개월, 9개월 정도 되는데. 그래요? 예. 뭐 안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난 그래서 당연히 멤버십 안 들어온 줄 알고 욕 엄청 했거든. 그래서 보는데 거의 뭐 내 욕이 그 영상의 한 절반이고. 왜냐면 덕현이 대학 후배가 왔으니까. 그 친구가 그 당신의 인생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알던데요? 절반 이상을 알겠죠. 왜냐면은 이제 안지가 10년 됐고 딱 10년 됐네요. 2012년에 처음 알았어요. 그리고 무슨 연애했던 얘기, 바람 폈던 얘기, 뭐 환승했던 얘기,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.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세요. 다 개소리입니다. 진짜 있어요 멤버십 그 영상에? 그런 거 없어요. 바람 핀 거 뭐 이런 거 없습니다. 어제 어제 저 건강하게 복귀를 했고. 다행이에요. 아직은 목 상태가 사실 100%는 아닌 것 같아요. 100%는 아닌 것 같고. 근데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. 근육통 있고 막 오한 몸살 오고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. 그거가 이제 불과 그저께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좀 느껴져서 계속 약을 먹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런 부분은 다 없어졌고 그냥 목만 좀 불편한?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좀 걸걸해요. 살짝. 그리고 목소리를 좀 크게 내거나 이게 힘줘서 얘기하기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. 아직. 그래서 내일 제 중계 있는데 좀 걱정이긴 해요. 좀 자제해야 되겠네.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하고. 좀 관리하면서 오늘 영상 그리고 이제 내일 중계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, 황덕현의 복귀 첫 번째 영상 주제가 뭔가요? 일단은 제가 그 프리미어리그 찬스 메이킹 순위를 이렇게 쭉 보다가 되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유의미한 기록이기도 하거든요. 그렇죠. 빅6에서 뛰는 선수들 제외 찬스 메이킹 탑 10입니다. 그러니까 빅6 지금 뭐 1위부터 6위가 아니라 그냥 빅6에 있는 선수들을 제외한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빅6를 제외를 한 거예요. 그 빅6를 제외하고 나서 어떤 선수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. 그렇게 따지면 사실 웨스트햄은 여기에 포함이 되죠. 왜냐면 우리가 기존의 빅6라고 부르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뭐 흔히 말하면 뭐 맨체스터 시티, 뭐 첼시, 리버풀 뭐 이제 이런 팀들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을 쭉 줄 세워봤을 때 경기당 찬스 메이킹은 누가 제일 많이 했는가? 이거에 대해서 딱 10명을 저희가 잘라봤습니다. 자, 일단 10위. 이건 사실 숫자로는 공동 10위거든요. 근데 출전 시간으로 따졌을 때 이 선수가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. 바로 울버햄튼의 라울 히메네스. 그러니까 예전보다 뭐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확실히 떨어진 건 맞아요. 그래도 특히 득점이 이제 예전만한 이 포스는 좀 안 나오죠. 왜냐면 이런 점이 잘 증명이 되는 건 황희찬 선수가 한 2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그때까지 울버햄튼 최고 득점자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히메네스가 그동안 득점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었고 아무래도 이제 히메네스는 큰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지금 보여주는 이런 경기당 찬스 메이킹 생산 능력만큼은 사실 괜찮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팀 동료인데요. 다니엘 포덴스입니다. 그러니까 라우리 히메네스보다 출전 시간이 적으니까 이제
찬스 메이킹을 분당으로 환산하면은 다니엘 포덴세 선수가 훨씬 분단 생산력이 높은 거죠. 한 800분 정도 적게 뛰었어요. 예. 근데 찬스 메이킹은 30개로 동일하게 했고 그래서 경기당 찬스 메이킹은 2개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력은 되게 저희가 칭찬해야 될 것 같고요. 이 울버햄튼이 사실 2선 자원들이 좋은 자원들이 꽤 있죠. 포덴 선수도 그렇고 황희찬 선수도 뭐 굳이 분류하자면 저는 2선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그쵸? 생각을 해서 예전에 뭐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트링캉이나 파비오 실바. 네, 트링캉은 이제 좀 많이 분발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포덴스가 9위 이름 올렸고요. 그다음 8위에 이 선수 저는 약간 의외였습니다. 저도 이 기록 보고 이랬나 이 선수가? 예. 와포드의 무사 시소코입니다. 시소코가 2,400분 정도를 뛰면서 찬스 메이킹을 31번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그 경기장 찬스 메이킹으로 쪼개면 순위가 좀 많이 낮아지긴 해요. 근데 순수하게 찬스 메이킹을 해낸 이 어떻게 횟수로만 놓고 보면은 8위가 되고요. 제가 와포드 경기를 최근에 보면서 느낀 거는 시소코가 의외로 올라오는 빈도수가 꽤 많습니다. 그러니까 시소코가 예전에 뉴캐슬에 있을 때 보면은 팀에서의 영향력이 진짜 엄청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그거 보고 토트넘도 어쨌든 데려간 거고. 근데 토트넘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작은 육각형 얘기를 들었는데 와포드에서는 그 육각형이 좀 더 커진 느낌이고 와포드 뭐 팀 자체는 워낙에 좀 떨어져 있지만 영향력이 확실히 좀 눈에 띄어요. 시소코가 잡을 때 뭔가 할 것 같긴 해. 그러니까 여전히 시소코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. 왜냐면 이제 올라갔을 때 막 슈팅 이상하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여전해요. 근데도 이런 찬스 메이킹이라는 수치, 그러니까 지표로 놓고 봤을 때는 와포드 이적하자마자 지금 시소코가 바로 주장 완장을 또 달았잖아요.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경기 영향력만큼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윌프리드 자하. 자하는 있을 것 같았어요. 네, 자하가 2,000분 뛰면서 32개의 찬스 메이킹을 기록을 했고 사실 자하는 플레이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충분히 포함될 만하죠.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면. 그 다음이 이제 와포드 선수인데 조슈아 킹이에요. 조슈아 킹은 사실 이제 에버튼에서 라파에게 아주 거하게 통수를 맞고 그러면서 폼이 많이 떨어졌죠 사실. 경기를 일단 많이 뛰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폼이 좀 떨어졌는데 와포드 와서는 이제 좀 괜찮게 해주고 근데 사실 와포드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진 않아요. 아, 그래요? 이게 지표가 그냥 이렇게 찬스 메이킹 되게 많이 했네라고 생각이 좀 들을 정도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와포드 경기 중계도 했었고 그리고 뭐 레스터 와포드라든지 뭐 이런 팀들 놓고 봤을 때 조슈아 킹은 아직도 뭐 득점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잘해야 됩니다. 왜냐면 아직 와포드는 엠마누엘 데니스에 대한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아요. 그래서 데니스가 막혔을 때 뭔가를 팍 뚫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애매합니다. 이런 부분 봤을 때 킹은 찬스 메이킹 많이 하고 있지만 좀 확실히 아쉽고 그 위에 있는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의 잭 해리슨. 잭 해리슨이 1895분 뛰면서 33개. 이거는 이제 조슈아 킹이랑 같은 수치지만 그 뛴 이 분수로 환산을 했을 때는 조금 덜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아스톤 빌라의 에미 부엔디아. 와, 근데 부엔디아 이따 경기당 찬스 메이킹 얘기할 거지만 야, 부엔디아 진짜 높다. 장난 아니에요. 왜냐면 근데 부엔디아도 사실 이 뛴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만 부엔디아가 사실 이적 초반에 약간 아쉬웠던 건 사실이거든요. 근데 요즘 가면 갈수록 더 좋아요. 근데 왜냐면 뭐 포지션이랑 이거랑 별개로 그릴시시의 대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이제 뭐 냉정하게 봤을 때 정확하게 같은 포지션은 아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뛴다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이게 부엔디아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저는 쿠티뉴 영입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둘의 시너지가 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뭐 이 둘이 뭐 같이 뛰고 이런 것보다는 부엔디아에게 없는 걸 쿠티뉴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고 쿠티뉴가 좀 모자란 부분은 부엔디아가 또 채워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면서 아스톤 빌라가 팀적으로 상당히 좀 풍부해졌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은 리즈 유나이티드의 하피냐. 무조건 들어갔을 하피냐는 무조건 지금 리즈 무조건 에이스고요. 하피냐는 이제 반대발 윙어죠. 오른쪽에 기용이 되지만 왼발을 주로 쓰는 윙어인데 이게 뭐 지금 비엘사 감독이 떠나긴 했지만 비엘사 감독 체제 하에서는 하피냐가 리즈 유나이티드 공격의 거의 절반 이상을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. 공격수들 뭐 부상자도 정말 많긴 했지만 여기는 진짜 하피냐라도 있으니까 성적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격에서 그래도 하피냐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피냐가 이런 빅클럽들이랑 링크가 자연스럽게 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맞아요. 그런 걸 짜져봤을 때 충분히 여기 순위에 랭크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나머지 두 명인데 한 명은 뉴캐슬의 생 막시맹. 생 막시맹. 네, 생 막시맹은 경기당 찬스 메이킹 횟수도 상당히 높고요. 이 선수는 워낙에 드리블 패턴 자체가 다채롭게 또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수비수들이 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.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나 이런 순간적으로 툭 치고 나오는 스피드도 괜찮고
그리고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 막시맹 선수 처음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왔을 때 제가 첫 경기 보고 나서 얘는 조만간 빅클럽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드리블 잘 치는 윙어들이 조금 폼이 떨어질 때가 두 번째 시즌 딱 오고 이럴 때부터거든요. 왜냐면 패턴 읽히고 그리고 어쨌든 분석이 되고 나면 이 선수에 대해서 이런 마크가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생막시맹은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위에서도 굉장히 높이 랭크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은 미카엘 안토니오입니다. 안토니오가 이 정도인가? 뭐 초중반에는 폼이 괜찮았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봐서 지금 페이스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죠. 지금 2,400분 뛰면서 40개의 찬스 메이킹을 했고 경기당 1.5개 정도 돼요 보면. 그래서 안토니오는 물론 이제 시즌 초반에는 득점 페이스로 인해서 이 선수가 많은 주목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이런 다른 선수들에게 뭔가 공간을 열어주는 패스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키패스만 저희가 찬스 메이킹이라고 이제 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토니오가 웨스트햄에서 해주는 역할은 아직까지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정렬이 된 게 경기당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찬스 메이킹을 해낸 숫자 그 숫자로는 이런 순위가 있고 이거를 경기당 수로 환산을 딱 해보면 부엔디아가 1등이에요. 왜냐면 경기당 2개 넘어가니까. 그렇죠. 그리고 포덴스랑 부엔디아가 유이하게 이 전체 10명의 선수들 중에서 경기당 찬스 메이킹이 2개가 넘어가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로드리고가 나오네 여기서. 네, 이게 경기당으로 환산하니까 좀 달라요. 그다음 생막시맹은 여전히 여기서 상위권이고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네이선 레드먼드가 이제 교체로 출전할 때가 좀 많고 근데 저는 레드먼드 좋아요. 이제 드리블 돌파 능력도 꽤 있고 볼 운반이 어쨌든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교체로서 날카로운 좀 모습을 보여주죠 얘는. 그렇죠.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 이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리즈 유나이티드의 마테우스 클리흐 여기에 올 시즌 에버튼으로 또 이적하면서 완전히 또 잘하고 있는 앤드루스 타운센드 그리고 안토니오는 이 부분으로 따지면 10위. 왜냐면은 경기 소환 숫자 그 분수도 많고 여기에 찬스 메이킹을 비교해봤을 때는 환산해보면은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찬스 메이킹 전체 순위 그리고 경기당 순위로 환산했을 때 차이가 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